2022년 9월 15일 목요일 19차 임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물건지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33652, 위치는 김포시 월곡면 갈산리 414-1번지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공장을 지금까지 봐오면서 좋은 곳도 보지만 또 안 좋은 곳도 봐야지 우리가 나중에 옥석을 가질 수 있는 그 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공장을 왔어요. 또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모든 물건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점만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장단점을 봐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공장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데가 본토지가 478평이에요. 여기 토지는 본토지 플러스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우리가 단가 계산할 때 빼라고 했죠. 네. 부속토지가 3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토지는 들어온 지임로예요. 지임로니까 나중에 향후 우리가 사용 수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당초에 11억짜리가 한 번 유찰돼 가지고 70%는 8억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특징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거든요. 아주 건물이 크게 2개로 형성되는데, 하나는 판넬,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건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뒤쪽에 있는 저기 벽돌조인 3층 건물인데 현재 4층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층 더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왼쪽은 거의 다 보니까 기숙사예요. 제 느낌에는 여기 제조공장 하면서 외국인들 근로자 왼쪽 건물에는 이제 사용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어떤 조업을 했던 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는 토지도 공부하는 쪽이니까 우리 위치를 보겠습니다. 우리 위치가 월곡면이에요. 이게 이제 김포시. 김포시에는 우리는 항상 볼 때 큰 그림 보고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게 토지 공부할 때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이게 현재 김포시고, 김포에서 읍이 하나, 둘, 고촌읍, 양촌읍, 또 하나 읍이 있어요. 통진읍. 읍하고 면하고 읍이 더 작죠. 읍면리. 읍이 더 크죠. 읍이 더 크죠. 읍이 3개고 나머지 면. 우리가 좀 현재 있는데 월곡면이에요. 월곡면은 좀만 지나면 이쪽에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동이죠, 동. 네. 무슨 풍무동, 김포동. 동은 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읍면은 비도시지역이 많다 보시면 돼요. 우리 토지 용도에 보면 도시지역 있고 비도시지역 있잖아요. 도시지역이 여기 많고 비도시지역이 많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김포가 어디냐? 다시 우리 전체 이제 경기도 수도권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여기죠, 김포. 네. 근데 여긴 북쪽 북한이에요? 이쪽 바로 위가 저기죠, 북이죠. 바로 위에 북한이에요. 여기 되게 가까운데. 가깝죠. 강화도 바로 위가 북한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김포의 밑에는 인천, 오른쪽은 고양. 고양은 이따가 우리 나중에 가겠지만 고양시는 3개 구가 있죠.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고양은 3개 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쪽 옆에가 여기 파주. 그래서 우리가 현재 수도권에서 집중할 때는 경기 동부는 빼고 거의 알아서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고양부터 해서 의정부, 남양주에서 밑에 지역으로 포천, 연천, 동두천은 좀 더 나중에 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도 여기 지적도 있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제가 좀 왼쪽에 있는 게
기숙사용으로 네. 사용하고 있는 적벽도 조고, 오른쪽에 작업장, 네. 조업장으로 나오는 2층으로 된 샌드위치 판넬인데 이만큼이 잘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옹벽으로. 그러네. 묘가 저기 있나 보다. 묘 있다 썼어요? 네. 분묘기지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봤을 때 여기 이거 잘려진 거 있죠. 잘려진 게 여기 빨간 선이 요 옹벽선일 겁니다. 옹벽선. 그럼 이 토지를 현재 활용 못 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깝죠. 네. 그 우리는 토지의 활용도 면에서는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요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요만큼 사용하고 있다. 사도 이거 못해요? 아니요, 이제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가 성립이 되는 조건이 된다 했어요. 자, 훈이 형님 세 가지. 분묘 기득권이 성립이 되려면 남의 땅에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내 땅이 아니죠. 남의 땅에 승낙을 받았을 때, 오랫동안 오랫동안 있었을 때 뭐 승낙을 받든 안 받든 오랫동안 언제 얼마간 20년 이상, 20년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를 매매했을 때 아무 특약 조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어. 나중에 그 이의를 제기해 매수자가 묘 있으니까 문제를 삼어요. 그 일반적 그 매매 그 계약서 상에 그게 없다 하면은 본인이 인정하고 샀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데 2021년 1월 13일 이후에 장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이 그 이전은 정서적으로 해서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앞뒤를 따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2001년 1월 13일부터. 그래서 최근에는 법이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분묘기지권 하면은 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협상하는 상당히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지료를 보통 묘가 있으면은 묘는 그 구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봉분 있는 거 플러스 주변에 보통 이렇게 아, 네. 해줘. 네. 거기까지가 그 묘를 봅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평수로 예를 들어서 한 7, 8평, 10평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가대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더라도. 그게 판례에 얼마 전에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처럼. 그 사람이 만약에 지료를 청구했는데 지료를 납부를 안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소송을 가야겠죠. 어떤 이제 그 부당이든 반항 청구권. 왜 부당으로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성립되면 안 되죠. 성립이 안 됐을 시대. 성립되는 건 내가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성립이 안 됐을 때도 아무 조치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 우리가 낙찰 받잖아요. 낙찰 받으면은 그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협상의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특이한 건 이제 요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항상 본 토지하고 앞에 있는 요 들어온 지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속 토지인데, 우리는 평당 단가를 계산할 때는 요 본 토지만 가지고 평당 단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성을 따지고, 여기서 더 더운 거나, 여기는 옹벽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사용 못 해. 이걸 어떻게 헐고 같이 사용하려고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럼 요 면적을 계산해서 전체 면적 본토지 중에서 이 정도 되는 한 60% 정도 되겠네요. 60%를 곱하기 0.6을 해가지고 단가를 계산하면은 시세보다 싸다 비싸다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이건 현장 오셔서 발견하신 거예요? 네. 좀 전에 제가 걸어가다 보니까 옹벽이 딱 쳐졌지만 옹벽이 왜 쳐져 있을까? 그래서 현장 꼭 와봐야 네. 이 나머지 땅은 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묘가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큰 면적에서 분묘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협상용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묘를 재척을 시켜놓고 그 나머지 잔여 부지를 가지고 활용 여부를 따지시는 게 상당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분묘가 있다 해서 활용의 가치를 이제 분묘가 있으니까 나 이 땅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거기서 한쪽 귀퉁이가 묘가 있다 하면은 그걸 아예 재척을 해놓고 나머지 전체 토지가 만약에 토지가 큰 면적이야, 만약 5,000평, 10,000평이야. 그 중에서 200평이 있어. 그 200평을 제껴 놓고 나머지 10,000평에서 뭐 9,800평만 가지고 활용 용도로 따져보면 되지. 그렇게들 많이 분묘가 있는 경우는 그거를 감안하고 토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만약 중앙에 있을 경우에도 그런 게 이제 어려워요. 그러면 중앙에 있으면, 그래서 중앙에 있으면은 땅을 잘라요. 아, 잘라가지고 이쪽 편, 이쪽 편, 양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임료를 다시 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선생님, 제한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제한 보호구역은 아마 여기가 전방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그러면 제한 보호구역은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뭘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여기는 김포시잖아요. 시청하고 협의를 할 때 아마 군사보호 제한구역이니까 군사보호시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군하고도 협조를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방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거 달아낸 거 부속 건물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거는 다 달아냈으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없지만 무허가죠. 하지만 매각에는 포함된 제시의 건물이에요. 제시에는 뭐냐? 평가는 해요. 감정 평가는 해. 하지만 매각에 포함하면 우리가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 우리가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제시 외인데 매각이 미포함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는 그 기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수를 싸게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가져가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거의 제시 그 미포함은 단독 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뭐 컨테이너도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니까 우리는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대장 따로따로 나와 있죠. 단독 다가구 공장 단다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대장하고 따로 발급해봐야 되고 또 건물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 등기부 등본으로 따로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 보고 우리가 유관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이게 사용 승인이 언제 났는지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현재 여기서는 고압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네. 저기 고압 전주인데 저기 바로 길가 옆에 있어가지고 저기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죠. 저 전대가 저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길가에 옆에서 뻗은 거죠. 길가에 제수가 따로 돈을 안 들이고 거기다 바로 설치하는 네. 보통 이제 저걸로 설치하려면은 변대랑 한데 저 변대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한쪽 귀퉁이에다가 해놓고 뭐 위험 고압에다 철조망 쳐놓잖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부지를 하나 어느 정도 일정하게 차지를 하는데 이거는 본토지 위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위치가 여기 있는 토지하고 연관된 부속 토지의 그 위치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1, 2, 3층까지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이고 맨 위에 거는 제시외입니다. 그 4층 한 단을 더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판넬로 해가지고 올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 집마다 있어서 이거 주택으로 사용하고 아마 인근에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근로자가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아니거든요. 공장 규모가. 아마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또
그런 거 임대 같더라고요.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었던 이게 추측합니다. 아까 있었던 임차인이 네. 여기서 일했던 적이 없대요. 아, 그러니까 별도로 그냥 임차만 얻었던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는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은 기숙사로 들어있어요. 기숙사. 아, 저기 사무소. 사무소. 아. 쟤는 어디 사무소, 창고, 기숙사. 쟤는 어디 그러니까 1층에는 사무소. 그러니까 우리 주택수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왜 공장 내 건물이. 네. 우리가 걱정한 주택수용 포함이 안 되니까 이제 약간 저기 융통성 있게, 좋게 표현 융통성 있게 이거를 이제 소유하면서 세를 받는. 인근에 있는 데다 이렇게 임대를 한 것 원래 같습니다. 정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외국인들이 여기 김포고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기 이 인근에 이제 이제 저희 공장에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하고 있는 5명이 산대요. 오, 전체 다. 요 방에. 방 하나요? 설마 아까 그랬더니까. 여기 방 안에 하나에 5명이 살면 에어컨이 있는 데가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있고. 이분이 아까 그죠? 그랬으니까 5명이 살고 있대요. 그 나는 방에서. 방이 이렇게 5명이 아니. 방에서. 이 방에. 진짜? 이게 큰가? 큰데 5개도 한 방에 다 몰아놨나? 외국인들이 n분의 1로 해서 싸게 그냥 잠자는 진짜요? 쓰는 건데 5개 이 방에서 쓴다 하대요. 아까. 비우나 보다. 진짜 나 우산 안 갖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이 건물은 그러면 이제 그 단독 다가구 공장을 똑같이 하고 여기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떼어가 가지고 시청이나 우리 저 정부시까지 떼어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현황하고 매칭을 시켜봐야 되고요. 여기 도면에 보면은 숙소가 1층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2층에도 6개, 10개. 거의 12개 나오거든요. 근데 4층까지 있으니까 4층도 있겠죠. 장난 아니다. 뭐 창고를 한다든지. 이거 봤을 때는 변형된 다가구다. 그러네. 그죠? 변형된 다가구다. 그렇게 임차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모르겠지만 공실이 많은 것 같아. 어, 거기 다 붙어 있던데요. 집마다 사진 보니까 방마다 그거 붙어 있던데요. 방마다 붙어있는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 창문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방, 저 뒤에 방, 가운데 복도.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대차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가 있죠. 주택하고